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 평양에서 살다가 2014년 10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을 했고 2016년 다시 미국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워싱턴 DC에서 살고 있고요. 콜롬비아 시파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어서 이제 곧 뉴욕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북한에서도 그룹으로 모여서 그렇게 공부를 같이 하고 하는데 다 그 친구들도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새벽 1시, 2시까지 막 공부를 하고 하는 게 물론 힘들지만 그게 뭐 대단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제가 이제 그렇게 새벽에 공부를 하다가 종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철을 켜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큰 화재로 번질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평양에 있는 그 집 침대 헤드에 이렇게 불에 탄 자국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어려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하는 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서 침대 헤드를 대학을 갈 때까지 바꾸지 않고 그렇게 쭉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초등학교 갈 때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대학 입학 전 과정까지 다 그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또 준비를 통해서 대학까지 입학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이제처럼 열심히 사는 게 어찌 보면 일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장하면서 누구보다 정직하시고 애국심이 넘치시는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정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또 뭐 좋은 거 하나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북한에도 저런 좋은 것들을 도입시키고 북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늘상 일상 속에서 고민하시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정말 중국에서 열심히 잘 배워서 들어가서 북한의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정말 어디 나가서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게끔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만들도록 그렇게 기여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중국에 나와서 알게 된 북한의 실상은 북한에서 제가 교육받았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제가 수십 년간 세뇌받은 것도 있고 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처럼 자본주의 세계를 접하고 또 교육을 잘 받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 훗날 북한에 들어가서 잘 이끌면 북한도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어찌 보면 호황된 그런 꿈과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 제일 친했던 친구가 눈앞에서 끌려가고 그의 아버지는 처형당하고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친구들과 이웃들,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모르고 처형당하고 숙청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사회가 내가 믿고 사랑하고 헌신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그때 제가 깨달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떤 꿈을 꾸든 어떤 기여를 하든 그거는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포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사회는 바꿔야만 하고 바꾸자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가족과 함께 탈북을 해서 밖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그렇게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요. 어찌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구석에서 본인의 이익을 취득하고 하지만 그보다는 선량한 그런 엘리트들도 너무 많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꼭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물론 나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이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게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은 시스템에 있거든요.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다 배급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배급을 제대로 못 받다 나니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처럼 그런 식으로 또 안 좋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코너로 몰린 경향도 있지 않아 없어서
일단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실 때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착실하고 성실하고 또 바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4년 10월 당시에 아빠가 중국으로 이제 파견을 나와 계셨어서 저희 온 가족이 그때 당시 중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해서 중국 내에서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서 탑승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그래도 대부분의 탈북민들보다 수월한 방법,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탈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는 정말 용감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렇게 무사히 탈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 루트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정말 북한이 해방이 된 그날 이런 것들을 마음껏 다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1년 동안 정착을 하면서 살면서 물론 모든 삶이 너무 좋았지만 또 위험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변상 문제로 미국으로 다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에 도착을 해서 너무도 생소하고 또 영어도 잘 못하다 보니까 언어적 장애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많았고 했는데 그래도 그 모든 과정과 경험들이 너무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평생 도움이 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아니었나. 북한에서는 정말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모든 어려움을 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어려움들은 많았지만 제가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어려움도 다 좋게 좋은 기억으로 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딱히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이게 솔직히 뭐 어려움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라서 제가 어렵게 느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뭐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고 해서 하지만 분명히 제가 여기서 살면서 또 일을 하면서 가졌던 그런 좋은 기회에 대해서는 너무도 얘기할 게 많아요. 일단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요. HRNK의 이제 그레이거 청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싸워주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서 제가 정말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기회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가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북한 정권에 탄압을 받고 있는 2,500만 주민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지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하고 싶고 또 그런 기회를 제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 관련 모든 문제들, 뭐 비핵화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사람들이 북한의 지도자의 우스꽝스러운 헤어스타일이나 뚱뚱한 몸이나 그런 데 더 열광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접하면서 제가 그래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의 경험과 또 북한의 실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뻔히 알면서 그들을 북한으로 강제 연행을 해서 북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인권 유린이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더 많은 관심과 또 중국을 향한 강력한 호소와 요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북한 연좌제에 관련된 거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도 또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북한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죄 없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생각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연좌제 때문인데요. 나 하나의 언행, 나 하나의 행동 때문에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온 가족, 어쩌면 3대의 목숨이
그 사람 때문에 희생될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처럼 이 사회가 잘못되고 이 사회를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변화도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에러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북한 연자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들이 있는 사람들이 연자제라는 그 적세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면 더 많은 변화가 북한에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에 탈북을 했을 때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 보였습니다. 북한 시스템을 바꾸면은 이 모든 저희의 고민거리, 비핵화라든지 이 북한 인권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북한 관련 활동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게 단순히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고민 끝에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목표로 하고 진학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물론 좋은 대학에 가면 누구나 원하는 거니까요. 좋겠죠.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제가 탈북을 하고 나서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과 연락을 했을 때 그분들이 되게 이제처럼 그 자유세계에 대한 그런 로망도 있지만 또 두려움이 대단히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그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너는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그럼 하버드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서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교류를 통해서 느끼게 된 거는,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이제처럼 자유로운 세계, 미국에 대해서 그런 로망이나 갈망이 있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로와 같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 그분들에게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열심히 오면 이 사회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 사회에서는 그 무엇이든 본인이 성취하고 이룰 수 있다는 거를 그분들에게 희망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고민이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요. 미국에 와서 정말 거의 뭐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대학을 솔직히 지원을 할 때까지만 해도 좀 용감하게 지원을 하고 도전을 했는데 그 다음을 제가 많이 고민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조금 공개적으로 고펀드미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해외에 계시는 북한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자면, 미국에 와서 살면서 느낀 것은 그 무엇도 자유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유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북한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소중한 자유를 하루빨리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 수 있기 바랍니다.